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라 대 풀럼.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는 레시포드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모니즈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좀 공격 쪽에서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우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이제 맨시티 상대로 리그에서 지고, 그리고 FA컵 4강전에서는 팰리스 상대로 이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맥없이 좀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는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좀 페이스가 떨어진 그런 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풀럼 역시 최근 좀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소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패를 좀 끊었긴 했지만, 전반전에는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하나도 좀 만들지 못했을 만큼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직전 뭐 소튼전에서 이제 후반전에 그래도 좀 비교적 많은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두긴 했지만, 전반적인 뭐 경기력은 뭐 썩 좋았다고 보기는 많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일단은 네, 이제 연패는 끄는 거죠. 풀럼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뭐 그리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네, 이 경기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빌라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지금 측면 전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측면을 좀 통한 좀 전개가 좀 많을 수 있는 양 팀이라고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이제 두 팀 중에서 누가 공격을 좀 주도할 것 같냐 하면은 저는 그래도 빌라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뭐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 좀 주로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팀은 좀 빌라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빌라가 최근 좀 연패로 인해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홈에서는 무려 6연승 중으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당장 뭐 최근 좀 빌라의 홈 경기를 좀 봤을 때 뭐 파리 상대로 이기거나 뭐 뉴캐슬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두는 등 강팀들 상대로도 좀 좋은 결과를 좀 연이어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최근 좀 홈에서의 좀 경기력은 굉장히 좀 좋은 거죠,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임팩트 있는 그런 좀 결과들을 좀 연이어 좀 만들면서 확실히 홈에서의 좀 기세는 많이 좀 좋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빌라가 좀 홈 이점을 이제 잘 가져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연패는 좀 끊긴 했지만 뭐 최근 좀 경기력이 좀 대체로 좀 저지하고, 그리고 근래 뭐 원정에서는 뭐 소튼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최근 좀 풀럼의 그런 원정 성적도 뭐 대체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빌라가 좀 잡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를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빌라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빌라 승 쪽 보는 경기. 양유는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빌라뿐만 아니라 이제 풀럼도 뭐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득점을 좀 만들 만한 요소가 더 있는 경기 때문에 확실히 풀럼이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라 승, 어느바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브리스톨 시티 대 프레스턴. 자, 일단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수비 3명, 그리고 키퍼 1명도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 팀 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5위로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권에 이제 위치해 있고,
이제 이번 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냐 못하냐가 이제 결정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좀 브리스톨 시티 밑에 있는 그 좀 팀들과는 승점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브리스톨 시티가 만약에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그 좀 가능성도 지금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브리스톨 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승격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을 하려면은 그래도 이제 이번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는 이제 무조건 좀 이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이제 어느덧 강등권과 이제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역시 이 경기에서 지면은 강등당할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리그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근데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프레스턴 상대로는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운영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도 뭐 어느 정도 뭐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주포의 결장이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프레스턴이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롱볼이나 좀 크로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대체로 좀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이고, 이런 약간 좀 공격이 좀 단조로운 것도 확실히 좀 프레스턴 그런 쪽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악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거기까 약간 이런 좀 프레스턴의 그런 좀 단조로운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가 비교적 더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또한 더 이제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가 이제 프레스턴에 비해 이제 공수 방면에서 더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만큼 뭐 현재 뭐 프레스턴에 비해서는 이제 뭐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쪽 브리스톨 시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이점을 좀 잘 살려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반면,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회차에서 이제 챔피언십 경기는 언어바가 없다 보니까 네,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 승쪽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 일단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현재 오르반, 그리고 헬리치, 그리고 피치아드, 그리고 이제 키퍼인 굴라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해리케인, 그리고 무시알라, 그리고 알폰스 데이비스. 자,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 이제 네, 게이루, 이제 노이어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추가로 지금 뭐 김민재 선수까지 이제 결장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뮌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후방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수 방면에서 전부 다 좀 크다 보니까 뭐 두 팀의 그런 뭐 전력 누수가 누가 더 크다 하면은 현재로서는 뭐 뮌헨이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좀 4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라이프치히의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 홈에서 이제 약체인 홀슈타인킬 상대로 이제 비기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 직전 경기 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는 원정에서 좀 대패까지 당하면서 즉 연이어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다소 떨어진 그좀 라이프치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마인츠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리그 우승을 이제 확정짓게 됩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만약에 뭐 미넨이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이기지 못한다 해도 이제 뭐 레버쿠젠이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이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상 뭐 이제 자동으로 우승이 좀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뭐 남은 뭐 잔여 경기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현재로서는 뭐 미넨이 뭐 우승을 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미넨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언제 그냥 우승을 좀 확정 짓냐 뭐 그것도 약간 좀 고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여유롭게 이제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양팀 다 뭐 초반부터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며 좀 공격적으로 또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공격 전환이 좀 빠르고, 그리고 라인이 좀 대체로 이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넨이야 물론 이제 좀 주축 포워드들의 좀 결장이 좀 어느 정도 좀 크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뭐 여전히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라이프치히 역시 좀 라인이 좀 올라간 좀 미넨 상대로는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뭐 양 팀 다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는 좀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좀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양상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미넨이 더 낫긴 하지만 지금 문제는 지금 미넨의 그런 좀 공수 방면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상태고, 그리고 지금 뭐 4위권 진입을 위해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좀 라이프치히와 달리 이제 미넨은 뭐 언제든 뭐 우승을 지금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중요도도 라이프치히가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당연 뭐 현재 뭐 경기력이나 흐름은 미넨이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큰 전력 누수와 더불어 이제 좀 경기에서의 좀 중요도도 라이프치히가 더 높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를 지금 미넨의 좀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저는 다소 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뭐 배당 대비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한번 좀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좀 크게 좀 작용하는 거는 지금 미넨이 좀 전력 누수가 워낙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라이프치히 프랜스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 경기는 뭐 일단 두 팀 다 지금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또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3.5가 기준점이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 랍치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입스위치. 자,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망갈라, 그리고 랜드스톤, 그리고 지금 이제 타코스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칼버트 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결장을 했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좀 복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쪽 칼버트 레인이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즈무 딕스, 그리고 웨스번스, 그리고 이제 벤 존스, 그리고 리프 데이비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좀 몇몇 선수들이 더 이제 결장 이슈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죠 입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행보를 좀 보이다가 이제 최근 맨시티와 첼시 상대로 연달아 지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맨시티 상대로는 홈에서 좀 지면서 긴 홈 무패 행진도 최근에 깨진 그죠 에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아스날과 뉴캐슬 상대로 연달아 좀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좀 패배로 인해서 이제 이미 좀 강등이 확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남은 리그 경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제 뭐 강등이 확정되는 팀들의 그 특징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지금 뭐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약간 뭐 입스위치 역시 지금 현재 뭐 선수단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요 점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양 팀의 좀 점유율은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그래도 최근 좀 입스위치의 그 전진성이나 아무로 공격 정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입스위치의 그리고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같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압박이 좀 많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이제 에버튼 압박에 이제 좀 도전을 해. 이제 좀 쉽게 지금 에버튼 그 수비 진영으로 이제 넘어가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수비 조직력이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입스위치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좀 경기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리커버리가 이제 좋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좀 역습에도 잘 좀 대응을 할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입스위치에 그래 좀 역습에만 좀 대처를 잘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에버튼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통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뭐 에버튼이 홈에서 이제 입스위치의 공격을 좀 잘 틀어막으며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에버튼이 연패를 좀 거두면서 흐름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강등이 확정된 입스위치보다는 흐름이 더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 그리고 운영 능력 또한 이제 에버튼이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에서 에버튼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에버튼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승 쪽 보는 경기. 네,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버튼 승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체 대 나폴리 경기. 자, 우선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레스 그리고 본조르노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3달 넘게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여전히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강등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뭐 강등권에 있는 베네치아와 엠폴리바는 이제 승점이 단 1, 2점 차밖에 좀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좀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언제든 뭐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뭐 그래도 이제 레츠한테 뭐 한 가지 뭐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전 경기 아틀란타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경기라고 좀 보이면서 이제 아틀란타와 이제 대등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 레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터밀란을 제치고 리그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좀 최근 좀 챔스와 좀 병행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좀 열세인 모습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볼로냐전부터 이제 크게 좀 두각이 나타내면서 굉장히 좀 긴 연패를 좀 길다고 보기는 어렵는데 어쨌든 뭐 연패를 좀 거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좀 인터밀란이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부진하는 사이 이제 나폴리는 계속해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인터밀란과의 격차를 좁혔고, 결국에 이제 최근에는 역전까지 성공해 이제 1위를 좀 차지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1위 굳히기에 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나폴리가 좀 원정이라 해도
높은 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레츠 상대로는 나폴리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이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오히려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좀 중원 장악을 좀 바탕으로 다양한 좀 공격 루트를 좀 만들어 계속해서 좀 레츠의 그런 좀 수비를 좀 두드리는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나폴리가 좀 중원 장악을 하면서 뭐 공격에서도 이제 좀 주도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레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뭐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현재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 이런 좀 나폴리의 그런 좀 수비를 좀 뚫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좀 레츠의 그 좀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크게 지금 코멘트는 칠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레츠가 직전 뭐 아탈란타 전에서 뭐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보이긴 했지만 그런 이제 경기력에 대한 그 연속성이 이제 이번 시즌 현저히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레츠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매번 좀 경기력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도 떨어지는 거죠, 레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뭐 약간 뭐 이런 뭐 레츠에 대한 뭐 설명과 뭐 더불어 뭐 현재 지금 뭐 흐름, 뭐 약간 뭐 전력, 뭐 이제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나폴리가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뭐 나폴리가 그래도 좋은 결과 좀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1위를 좀 굳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점을 고른다고 하면은 뭐 최근 지금 뭐 흐름이랑 경기력이 좋은 나폴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네, 나폴리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폴리 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 대 이제 페이노르트. 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점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점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흐로닝원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홈에서는 뭐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원정에서는 좀 최근 좀 저조한 좀 모습 좀 보이면서 여전히 좀 홈과 원정에서 편차는 큰 좀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그 3위로 지금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2위인 좀 호벤과는 승점이 단 5점 차밖에 좀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호벤이 좀 미끄러진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2위 진입도 노려볼 만한 그런 좀 페이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면서 부진이 좀 길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현재는 팀버를 좀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중원 그런 좀 전력들이 다 좀 돌아오면서 중원이 이제 많이 좀 보강이 되었고, 그리고 이를 좀 기점으로 경기력이 확 살아나면서 이제 긴 연승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힘이 좀 떨어지면서 매번 좀 결과 좀 좋지가 못했는데 최근에는 좀 중원에서 좀 힘이 이제 많이 좀 보강됐고, 그러니까 이제 좀 중원 장악도 많이 좀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결과를 좀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헤라클레스가 지금 홈에서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홈에서는 이제 트웬테와 알크마르를 연달아 잡으며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도 있지만, 자, 그럼에도 뭐 현재 좀 최상의 좀 페이스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도 페이노르트 이제 상대로까지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것도 홈에서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는 약간 좀 뭐 페이노르트가 확실히 지금 중원 장악이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페이노르트 상대로 이제 헤라클레스가 중원에서 좀 많이 밀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헤라클레스가 좀 끌려다니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이 경기는 확실히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페이노르트가 좀 우위를 점하면서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재 뭐 에르디비시 내에서 뭐 아약스와 뭐 호벤 정도를 좀 제외하고는 이제 뭐 페이노르트 상대로 뭐 대체로 좀 중원에서 좀 많이 좀 밀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도 좀 예외는 좀 아니라고 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페이노르트가 뭐 충분히 중원 장악을 좀 통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뭐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전부 페이노르트가 이제 이겼을 만큼 극강의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만 만나면은 매번 이제 페이노르트가 대량 득점을 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 경기는 뭐 페이노르트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헤라클레스의 그런 홈 무패 행진을 저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경기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이노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페이노르트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툴루즈 대 스타드레. 자, 우선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팀 내 주축 포워드에 이제 아부크랄이 좀 결장 중인 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좀 최선의 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그쪽 렌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낭트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간신히 연패는 끊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연패는 좀 끊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좀 2달 넘게 이제 승이 없을 정도로 툴루즈의 흐름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좀 공수 밸런스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현재 뭐 좀처럼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좋아져야 다시금 이제 좀 좋은 그래도 성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거 좀 툴루즈긴 한데, 그게 좀 최근까지도 뭐 계속해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못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기대치는 낮은 그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리옹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좀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다만 그럼에도 이제 확실히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흐름이랑 경기력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월 말에 이제 베 감독이 새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원정 성적도 많이 좀 향상되면서 더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전반기와는 달리 이제 후반기에는 원정 성적도 좋은 거죠 스타드렌이다 보니까 더더욱 좀 경쟁력이 지금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원정 성적도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최근 성적도 대체로 좋은 그죠 스타드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수비 좀 뒷공간을 잘 좀 허용하며 이제 침투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좀 침투를 좀 통한 좀 실점 위험이 좀 어느 정도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 다 뭐 좀 수비에서는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래도 뭐 현재 툴루즈보다는 이제 스타드렌이 경기력, 뭐 조직력 이런 뭐 밸런스적인 부분 등이 더 좋고, 그리고 지금 흐름적인 부분에서도 양 팀의 좀 차이가 꽤 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제 아무리 좀 툴루즈가 홈이라고 해도 렌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오히려 뭐 렌이 원정이라고 해도 더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매치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툴루즈가 렌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걸 제외하면은 우세한 부분이 좀 크게 없다 보니까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툴루즈의 좀 정배 사이드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 그래 렌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툴루즈가 뭐 계속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좀 나아질 기미를 좀 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약간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툴루즈 정배를 좀 볼만한 그런 좀 요소는 없다 보니 저는 그런 점을 더 고려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램프랜스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램프랜스로 접근하는 경기, 어느만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드램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 이제 맨글 대 이제 호펜하임 경기.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맨글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네, 3.5 기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맨글 프랜승의 3.5 기준 오바 오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그 조기 우승을 좀 달성했고, 그리고 이제 무패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했지만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 니스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우승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파리한테는 이제 리그 경기가 이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주중에 이제 아스날과의 그런 좀 챔스 4강 2차전이 좀 있는 거와 더불어 이제 뭐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좀 말을 했듯이 이제 앞으로 이제 챔스에 더 이제 좀 챔스랑 아무로 이제 컵 경기 결승전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둔다고 이제 대놓고 좀 말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면서 주전들을 좀 관리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 아무리 뭐 파리가 좀 역배를 받았다고 해도 뭐 파리 사이드를 좀 보기는 많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최근 좀 흐름과 경기력이 좋은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홈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스트라스부르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3.5라고 해도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언더반은 뭐 3.5다 보니까 언더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팔마스 대 이제 발렌시아. 네, 뭐 이 경기도 뭐 발렌시아가 원정이라는 점을 좀 빼고는 뭐 이제 크게 좀 밀릴만한 요소가 없다 보니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발렌시아 프랑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렌시아 프랑스 쪽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